2주년이 되는, 그죠? 2주년이 됩니다. 어떻게 보면 46명 돌아가신 분, 그리고 한 주 주니까 그분들의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2주기가 되는 거죠. 2주기. 얼마 전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잘못 쓴 기사가 나왔던데, 누구 탄생 100주기라 써놨어요. 100주기. 100주년이죠. 100주기, 주기. 반드시 사망한 사람한테만 쓰는 말을 탄생 100주기라고 쓰는 기사입니다.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, 이 여론조사가 또 아주 이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결과예요. 조선일보에서 한 여론조사 일주일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30%예요. 아직도 30%입니다. 아직도 30%. 그 직후에 정부가 뭐 부정했을 때 약간 헷갈리는 시기가 한 2달 동안 있었죠. 정부가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그 정부의 조사에 국제기관이 다 참여하고, 무엇보다도 폭침시킨 의뢰 파편하고 거기에 서해전 1번이라는 글자, 그거 보면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아직도 30%는 안 믿고 있다. 이거 1%라도 골치 아픕니다. 1%라도.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30%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단면이 요 한마디 하나 통계에 다 들어있습니다. 천안함 폭침 믿지 않는 사람 30%. 이걸 가지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 30%를 다시 연령대별로 한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. 가장 안 믿는 계층이 누구냐? 20대 여자예요. 20대 여자는 45%가 안 돼요.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아마 따님들은 나이가 안 될 거고, 아마 조카 조카가 아니라 손녀 이때쯤 되겠대요. 한번 물어보세요. 20대 여자의 45%. 그러면 한국 20대 여자의 대학 진학률이 몇 %입니까? 70% 넘잖아요. 아마 지금 20대 여자 중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든지 대학 졸업한 사람이 60%에서 70% 사이일 거예요. 세계에서 최고 학력층입니다. 한국의 20대 여자는 세계에서 최고 학력층입니다. 최고 학력층입니다. 그런데 45%는 안 믿고 있다. 60대에서는 그런 바보 같은 대답하는 사람이 8%밖에 안 돼요. 그럼 이 60%는 대학을 졸업할 대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0%밖에 안 됩니다. 즉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바보가 되고 적게 배운 사람일수록 현명해진다. 한국에 통용되는 법칙입니다.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에요. 많이 배울수록 분별력을 잃고 적게 배울수록 분별력이 유지가 되고 젊을수록 분별력을 잃고 나이 들수록 분별력을 갖춘다. 이런 게 한국의 통계. 천안함 폭침을 안 믿는 45%의 여자들 또는 전체 국민으로 하면 30%의 어른들, 숫자로 말하면 한 1,500만 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?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. 천안함 폭침을 안 믿는 사람이 30%나 되는데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?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선거를 잘해야 돼요. 선거. 안 속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간첩, 공작원, 사기꾼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안 뽑아야 되는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30%의 유권자들은 충분히 간첩을, 공작원을,
사기꾼을, 반역자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30%는 활동성이 굉장히 높아요.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집회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때를 잘 쓰고 억지를 부리고 설득을 해도 안 당하고 안 통하고 하는 이런. 그러나 우리는 48년부터 1인 1표제를 채용함으로써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투표권을 줍니다. 이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이 사람들 투표권을 안 줘야 돼요. 그러니까 투표장에서 요거 나눠줄 때 딱 물어야 됩니다. 당신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?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권 안 줘야 돼요. 이게 상식적이죠. 상식.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. 물론 입법을 하면 됩니다. 이건 헌법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. 입법을 해가지고 이런 장치를 만들면 돼요.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안 했다고 한다든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거 잘했다고 한다든지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한 거는 맞는데 600만 명이 안 죽고 뭐 60만 명밖에 안 죽었다더라고 한다든지 요렇게 하면은 요런 말을 하면은 감옥에 보내버립니다. 감옥에 보내요. 우리나라는 6.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한 여자가 진보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또 경선할 때 또 저런 부정을 저질러 놓고 사퇴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. 이런 사람 투표권을 안 줘야 돼요. 안 주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죠. 민주주의를.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. 우리는 가르치는 과정에 전혀 없었어요. 하면서 가르쳤어요. 하면서. 1948년에 민주주의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우리는 실험하고 있습니다.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. 반드시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것이죠. 시행착오. 아니 운전을 자동차를 구경도 못한 사람한테 운전면허 시험도 안 치고 바로 운전대를 잡도록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. 그러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?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난 우리가 60몇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데 60몇 년 경험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? 천만의 말씀. 민주주의는 60년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. 민주주의가 아니야. 그리스가 저렇게 아주 난리를 치는데 그리스는 민주주의 역사가 2000년 넘잖아요. 2000년. 영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800년, 우리 60년. 그런 속에서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이번 총선 대선의 제일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우리 유권자들이 잘 속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간첩, 사기꾼, 반역자들을 국회나 청와대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하는 이 시험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매우 결과는 비관적.